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또 거기 새로운 소식 붙여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보시는 대로 리플과 머니그램, 이 소식은 이미 익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에서 게시판에 올렸던 게 뭐였죠? 엑스래피드 수주안의 사용이라는 소식 전달되었었고요. 이 머니그램과 또 월마트가 관련이 있는데, 리플이 점점 실생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익히 아시는 세계 송금 업체 중에 1, 2위를 다투는 업체죠. 첫째, 웨스턴 유니언, 둘째, 머니그램 이렇게 업체가 있는데 이 머니그램에서 얼마 전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8월 3일 기사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국제송금 대기업인 머니그램이 아까 말씀드렸죠? 2위 업체 리플의 XRP 기반 국제결제 플랫폼 엑스래피드와의 통합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다. 나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머니그램의 새로운 CEO인 알렉스 홈즈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이번 주에 엑스래피드를 출시했으며 벌써 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기술로 여러분 수주 내에 지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엑스래피드를 통한 XRP 사용이 일단 출시를 했으니까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수주 내에 이제 지불액을 정산하는, 그래서 XRP가 계속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머니그램은 고객을 대신하여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시작했는지 혹은 200개국의 200개국 중 어느 나라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몇 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리플의 새로운 CEO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어떤 분이 다시 들어왔나라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어 홈즈는 머니그램의 핵심 강점 중 하나는 수백만 고객들이 120개 이상의 통화를 사용하여 200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유동성 및 결제 엔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로 하겠다, 엑스래피드로 하겠다라는 것이 CEO가 지금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XRP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제대로 쓰이는 날이 머지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새로운 CEO라고 했는데 제가 링크드인 들어가 찾아봤는데요. 바로 알렉스 홈즈, 여기 보고 계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머니그램의 바로 체험인이자 CEO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알렉스 홈즈는 지금 머니그램 CEO를 한 지가 2016년부터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 2016년, 이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2018년 2월에 이사회 의장이 됐다고 적혀 있네요. 체어맨.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의 경력, 그동안 밟아왔던 경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거에 웨스턴 유니온에서도 잠시 일을 했었고요. 200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쭉 이 머니그램에서 커리어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최고 자리까지 올라온 셈이죠. 학교 같은 경우는 콜로라도 대학교를 지금 나왔고요. 여기서도 뭐 석사학위까지 땄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그룹에 와튼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좀 뭐 머니그램 CEO인 만큼 학력이랑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은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제 머니그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머니그램까지 설명드리고 머니그램에서 XRP를 실제 사용하는 엑스래피드 시스템을 이제 곧 수주 안에 적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거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머니그램이 그동안에 머니그램 자체에도 큰 고객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18년 작년 4월 3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월마트가요. 월마트가 국제 송금 시장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머니그램과 같이 협업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와 머니그램의 합작 그 회사가 월마트 투 월드라는 그 회사인데요. 이 월마트 투 월드란 건요. 미국의 월마트에서 전 세계 200개국의 국가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그때 나왔던 건데요. 언제 2018년 4월 3일 현지 시간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머니그램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월마트가 해외 송금 서비스인 월마트 투 월드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월마트 고객이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은행권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족,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얼마 전 제가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1편에서 리브라 백서에서 얘기를 했던 게 현재 전 세계 국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약 17억 명이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은행은 여기서 세계은행의 또 통계로는 비은행권 인구가 2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7억 명에서 20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월마트는 월마트 투 월드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는 거죠. 4년 전에 이제 머니그램과 하기 전에도 2,5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약 3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에서는 50달러당 4달러의 수수료가 붙고 소요 시간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3일 정도가 걸리는데, 자, 여러분, 미국 월마트 매장이 몇 곳이라고 적혀 있죠? 4,700곳입니다. 엄청나죠? 매장이 4,700개입니다. 월마트닷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프라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월마트닷컴 온라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서도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이따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의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아마존을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JP 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금융사와 손잡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누구나 손잡는다. JP 모건, 그래서 비은행권 고객을 겨냥해 당장 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지금 월마트는 또 아마존이 지금 넘어올 것을 아니까 월마트는 당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약업에서도 지금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데, 자,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월마트죠? 월마트는 결국 머니그램과 손잡고, 머니그램은 결국은 뭐죠? XRP, 리플, 그죠? 리플이 머니그램이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머니그램이 또 머니그램 뭐 하겠다? 리플의 서비스 중 하나인 실제 XRP를 쓰는 엑스래피드를 쓰겠다. 그것이 결국 월마트에 손잡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월마트는 매장이 몇 곳이 있다? 4,700곳. 그 외에 온라인물과 모바일 앱 시장도 있다. 근데 이제 월마트와 경쟁하는 곳이 어디다? 아마존. 근데 아마존 누구랑? JP 모건이랑 손을 잡을 수 있다. JP 모건은 결국 JPM 코인이라는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인데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죠, 여러분. 그죠? 페이스북 리브라가 나와서 미국 의회에 지금 이렇게 막 안정성과 그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 막 두들겨 맞고 있는 와중에 JP모건 뒤에서 좀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금 형국이죠. 그래서 좀 당장 JP모건과 아마존에 이렇게 실시하기에는 아직 JP모건 액션이 늦기 때문에 늦을 수 있다. 하지만 리플은 뭐다? 지금 당장 서비스를 출시 이미 했고 머니그램이 이미 했는 거고요. 이미 머니그램과 얼마트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머니그램이 그 기존의 시스템에서 리플의 시스템으로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정리하고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월마트는 보험 대기업 휴메나를 인수하는 초기 협상에 들어가는 데 이어 제약 스타트업인 필팩 인수도 검토하고 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마트에서 지금
월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 아이템 중에 여러 개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제약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을 살 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고요. 이 월마트 이런 데서도 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즉 일반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죠. 요 시장이 되게 큽니다. 물론 이 월마트 안에 또 약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처방을 또 받을 수 있고요. 월마트는 이미 미국 내 매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헬스케어 공용으로 부상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짚었습니다. 월마트가 노리는 것보다 지금 월마트는 비단심 식료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국제송금, 첫째 국제송금, 둘째 의약품입니다. 지금 의약품 시장. 의약품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 자, 그래서 머니그램과 월마트 제휴 소식, 작년 4월에 그 제휴 소식으로 인해서 머니그램 주식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 리플이 또 지분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머니그램이 되게 이 제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테일 회사 월마트, 그죠? 월마트와도 제휴를 하고 리플과도 지분 인수 그 관계를 체결하고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웨스턴 유니언에 비해서 판단과 그런 앞을 내다본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머니그램과 같이 로고가 같이 있으면서 지금 돈을 보내세요. 전 세계로 돈을 보내세요. 우리의 낮은 그 요금으로 전 세계 돈을 보내라고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네요. 한번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당장 보낸다. 여기 머니그램 적혀 있죠. 파워드 바이 머니그램 적혀 있고 전 세계 200개국에 보낼 수 있다. 당연하죠. 머니그램과 머니그램 파트너사 결국 머니그램의 그 고객에게 머니그램과 제휴가 되어 있는 곳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월마트 월드 적혀 있고 머니 트랜스퍼 그리고 밑에 머니그램 또 로고가 적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이 4,700곳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니까 700곳. 자, 여기 홈페이지 결국 온라인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일 밑에 홈페이지 제일 밑에 들어가시면 파워드 바이 머니그램이라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월마트 소식, 월마트와 머니그램 소식 지금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제 월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마트,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갔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난 영상 말씀드렸죠? 창고형보다 이마트 같은 백화점 타입의 그 마트가 인기가 많았죠. 물론 코스코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요. 한국인들이 좀 스타일에 맞추지 않은 미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월마트는 우리나라에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갔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넘버원이죠.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시다시피 앞에 보이시다시피 월마트가 여러분 압도적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미국에서 지갑을 열어서 돈으로 무언가 사본 사람 중에서 월마트는 여러분 미국 소비자의 95%가 이용한 곳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좀 더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17년, 2018년 아마존이 정말 압도적이죠. 그러면 왜 아마존하고 리플 아마존하고 왜 안 하고 월마트랑 하냐? 머니그램 왜 아마존과 안 하고 월마트랑 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아이템이 정말 제한적입니다. 실제 사람이 움직여서 무언가 구매를 할 때 그 구매하는 아이템의 그 섹터가 그 카테고리가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또 뒤에 가서 설명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마트가 탑 4위에서 2018년 애플을 제끼고 3위로 올라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전 세계 월마트의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매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보이시는데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이미 들어온 지 꽤 되었지만 월마트의 그 매출은요 아직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팬,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를 하는 것들 중에서 이 리테일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 월마트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5%의 소비자가 월마트를 다 경험을 해봤다. 물건 샀을 때. 그만큼 소비자의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식료품 마켓에서의 그 순인데요. 월마트가 보시다시피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살 때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온라인 배송보다는 직접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고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부분 인지하신 다음에 계속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거 보시는 거는 월마트와 아마존을 지금 비교하는 건데요. 어, 소비자, 이건 소비자의 그 지출, 소비자의 그 리테일에서의 그 지출에 대한 마켓쉐어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빨간 거, 주황색은 아마존을 얘기하고요. 이 초록색은 바로 월마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꾸준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고, 아마존이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갭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 2018년, 2019년까지는, 19년, 20년까지는 아마 월마트가 아직까지는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건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인데요. 월마트가 아직 아마존보다는 아직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맹추격에 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서 31.1%가 리테일 스펜딩. 이 리테일 스펜딩이 뭐냐? 이 안에서 이거 따라가 보면요. 이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8.3%, 이 대부분이요. 8.3%가 food and beverage,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를 소비하는 것이 8.3%나 됩니다. 그리고 옷과 의류가 3.6%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포츠나 뭐 취미, 음악 이런 것들, 뭐 잡다구리한 것들 2.3%. 그리고 여기 5.2% 차지하는 이 노란 부분이요. 헬스하고 퍼스널 케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의약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월마트가 의약품 산업에도 지금 도전하고 있고 아마존이 추격해오지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헬스케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포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 어떤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음식과 음료 시장,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이 시장과 8.3%의 시장과 개인 케어 5.2%와 헬스케어 17.2%, 즉 약 한 12%에다가 8%, 20% 시장은 월마트가 지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도 우리가 쇼핑하러 갔을 때 밥을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5.7% 시장,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 지금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요. 월마트에서 차지하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푸드 앤 비버리지. 이 은색 보이시죠?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거의 20%에 가깝게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오토파트라고 돼 있죠. 자동차 부분. 자동차도 결국은 끌고 가야 되니까 끌고 가서 거기서 또 수리를 받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뭐 가구의 그런 홈 퍼니싱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푸드 앤 비버리지. 여기 8.3% 시장.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서 쓸 수밖에 없는 이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이 마켓 쉐어가 높습니다. 높고,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0.9%가 차지하는 이 부분,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일렉트리스 앤 어플라이언스라는 건데요. 결국 전기와 관련된 전자제품과 관련된 이 시장이 여기서 소비되는 게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뭐 굿즈, 하비, 운동기구라든지 뭐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금액이 뭐 그렇게 뭐 물론 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라든지 그죠? 헬스기구라든지 뭐 잡다한 거 우리가 뭐 이거 예쁘다 해서 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책도 하긴 아마존이 원래 책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왜 이거 일렉트리스 앤 애플라이언스니까 이 왜 전자기기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인터넷 구매하실 때 주로 구매하시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제품 코드만 쳐서 예를 들어서 제품 코드만 딱 이렇게 몇 개 쳐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사나 오프라인에서 사나 제품이 동일한 것이죠. 코드만 똑같다면 제품이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식료품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고 상담받아야 되는 것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뭐 스포츠 이런 부분도 다 제품 코드 때려서 책도 그렇잖아요. 제목하고 출판사만 같으면은 어차피 책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 기성 제품, 공산품 제품 이런 것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소비가 된다라는 것들 지금 보고 가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료품, 이 음식, 뭐 마실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월마트와 아마존의 이 갭은 압도적입니다. 이거 아마존이 따라가려면 한참 아직은 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아까 컨슈머 헬스케어 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스펜드 이 부분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의사와 약사와 눈으로 보면서 상담을 받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월마트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월마트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지금 자꾸 치고 있는 거죠. 투자해가지고 아마존과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자, 잠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키워드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머니그램이 뭘 쓴다 했죠? 이제 앞으로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미 1년 전에 뭐와 머니그램과 월마트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미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개시를 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월마트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압도적이지 않냐 단타를 했죠. 월마트에서 아직은 아마존과 압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식료품 그리고 헬스케어 이 파트 이 부분 아직 아마존이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직접 사람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경험, 소비자 경험이 아직 있기 때문에 쉽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아직 시기상조다.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존은 뭐가 압도적이다? 아마존은 그러니까 전자제품. 왜냐? 동일한 제품 코드만 있으면 오프라인이나 동일한 제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오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항상 말이 나오는 건데요. 리플. 그러니까 리플은 여러분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송금할 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XRP를 바로 XRP로 송금하고 난 다음에 X래피드 서비스만 얘기하겠습니다. XRP로 송금한 다음에 바로 거래소로 다 팔아버리면은 실제 은행에 잔류하는 XRP가 전혀 없기 때문에 리플 홀딩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에서 직접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보고서에서요. 이 부분을 살짝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게 리플의 소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플 물론 앞으로 머니그램이 그 송금이 활발해질수록 소각을 통해서 하루에 없어지는 리플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송금 업체들이 앞으로 XRP를 통한 즉 X래피드 서비스를 통한 이체를 하게 된다면 은행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XRP가 어느 정도 일정량 있을 수밖에 없다. 일정량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바로 리플 2, 4분기에 나왔던 그 보고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2분기에는 30억 개 XRP가 에스크로에서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30억 개 XRP가
에스크로를 묶여 있는 거에 30억 개가 나왔고 11억 개가 다시 에스크로를 리턴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중에 지금 있는 게 몇 개다? 9억 개가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건데 그럼 9억 개를 어떻게 썼냐라는 것에 대해서 밑에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스크로에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9억 XRP는 엑스프링 이니셔티브 및 리플넷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XRP의 사용 사례를 개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넷에 파트너십 해놓고 괄로 쳐놓고 머니그램 돼 있어요. 원문 보시면 위에 게 보시면 search as 머니그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를 9억 개 XRP를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어디다 줬다. 개발하는 데 쓰고 서버에서 엑스프링에 줬고 또 머니그램에도 일정량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은행이 XRP를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리플의 서비스 중에서 실제 XRP를 쓰는 X래피드 서비스를 앞으로 머니그램에서 사용하겠다. 수주 안에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머니그램 CEO가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 이 월마트, 미국 1등 리테일 업체죠. 월마트와 머니그램의 합작으로 해가지고 국제 송금을 은행 계좌 없이도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미 출시를 했다. 근데 머니그램 앞으로 이 서비스를 쓰기로 했다. 즉 월마트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에서 앞으로 XRP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쫙 해드렸고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 한 번쯤 짚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또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